내 느낌에. 왜 저러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국민의힘 공천이 이제 막바지까지 왔습니다. 보면은 정말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공천인지 아니면 한동훈의 의지가 더 강한 공천인지. 강한이 아니라 딱 한동훈 개인이야, 개인. 그러니까 그게 보이는 공천이라는 거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중진들 좀 교체하라고 그랬습니다. 맞아. 김기현 교체하라고 그랬습니다. 맞아. 새로운 사람들 넣어야 된다. 젊고 애국심 있는 사람들 넣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현역들 대부분 살아남았습니다. 김기현도 살아남았습니다. 능력 없는 국민의힘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공천이 됐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에는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나왔냐? 보이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원희룡 이 사람만 지금 장관으로서 개항에 나가서 이재명과 대결하게 돼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여러분들. 개항에서 이재명을 이겨야지만이 그 다음에 수도권 선거 판세가 바뀌는데 어제 선거구 조정이 있었습니다, 개항에. 근데 이재명이 유리한 방향으로 이재명에게 유리한 구 2개는 받아들이고 국민의힘에게 불리한 구는 내보내고 해서 이재명이 훨씬 더 유리해지는 세상에. 선거구 조정을 국민의힘이 받아줬습니다. 기가 막혀. 이거 무슨 얘기냐? 원희룡 떨어뜨리려고 그런 거지. 가서 거기서 장렬하게 전사하라고. 참 전사해라. 이런 말씀드리기 참 뭐하지만 선거에서 정말 중요하다면 국민의힘이 이거 막아줬어야죠.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까? 야, 이거 안 돼. 이재명 너에게 유리하게 해줄 수 없어. 왜 네 마음대로 이렇게 선거구 조정해? 너한테 유리하게. 그게 바로 국민의힘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재명에게 유리하게 선거구 조정을 해줬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국민의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목사님께서 지금 자유통일당으로 민주당 인사들 와도 받아주겠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그건 그냥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우리 열심히 해보자. 그만큼 자유통일당이 국민들에게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아니요, 진짜요. 그러니까요. 2달만 우리한테 빌려주면 우리는 웰컴 유. 웰컴이죠. 오라는 거야. 요 웰컴. 근데 오라는 거야. 문제는 뭐냐? 지금 국민의힘이 내일 민주당 국회 부의장을 했던 김영주 여성 의원입니다. 국민의힘이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국민의힘이 참 어이가 없는 그런 정치적 결단을 했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김영주는요,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가장 악랄하게 얘기했던 여성입니다. 기가 막혀. 윤석열 대통령 가장 악랄하게 비난했던 국회의원입니다. 여러분들 조 의원 아시죠? 전교조 교육감. 조 의원 탄원서 써줬습니다. 예, 재판에서 유리하게. 후쿠시마 괴담 퍼뜨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답답한 게 참. 이번에 공천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키고 광화문에서 싸운 사람 국민의힘에서 한 명이라도 봤습니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욕하고 김건희 여사 비난해서 특검법 통과시키려고 했던 사람을 받아들이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라 그러냐? 김영주 상당히 상식 있는 사람이다. 말이 통한다. 여기 있는 분은 말이 안 통합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 이재명에게 유리하게 해주고 윤석열 정권 타도에 앞장선 사람 받아들이고, 이게 정치입니까? 말이 안 됩니다, 저는. 비례대표 정당 당 대표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비례대표 정당은요,
지금 위성정당으로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잘못된 겁니다. 선거법 개정하고 난 뒤에 위성정당을 만드는 건 그 선거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겁니다. 소수 정당도 자신의 어떤 정치력에 걸맞게끔 의석을 주겠다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죠. 물론 그거를 민주당이 어기고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은요, 어떻게 구성하고 있느냐? 소수 정당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좌파 진보당을 다 모아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열석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역에서도 지금 배분한다고 하고, 자, 그러면 15석에서 20석 정도를 소위 말하는 좌파 세력에게, 친북 세력에게 나눠주겠다고 지금 위성정당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 우리에게도 애국을 얘기하고 대한민국의 자유통일, 여러분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통일을 얘기했잖아요. 통일 얘기하는데 그거 적화통일인지 연방제통일인지 무력통일인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통일을 얘기했다면 자유통일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광화문 애국세력, 특히나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광화문 애국세력 및 시민단체 포함해서 우리도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겠다. 그들에게 20석 배분하겠다.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니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당직자를 대표로 앉혔습니다. 참. 그건 무슨 얘기냐? 내가 마음대로 내가 그 누구예요? 한동훈이 마음대로 자기가 비례정당의 국회의원들을 순번을 매기겠다 이런 의중입니다. 그러면 저한테 얘기하겠죠. 아니 무슨 말이야? 한동훈은 아주 공식적으로 시스템화된 공천으로 공천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시스템 공천 경선하는 지역 몇 군데 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최다 단수 공천이고요. 경선 지역은 아마 국민의힘에서 20%가 안 될걸요. 시스템이라는 거는 경선을 통해서 그 사람의 능력을 검증하고 그리고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공천을 하는 게 시스템 공천이지 지 멋대로 모르죠. 자기 멋대로인지 무슨 시스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스템이 자기 위주로 돌아간다면 그건 시스템이 아니라 사적 공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데 당직자를 그 자리에 앉혔다. 시스템 공천을 하려면요, 정말 프로그램이 잘 짜져 있고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대통령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 여러모로 볼 때 이뇨한이 좀 괜찮다. 맞아. 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대통령실의 의중이고 맞아. 정치를 아는 사람들의 어떤 의견인데 맞아. 이거를 갖다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한동훈은. 그렇게 되면 이뇨한이 다 할 텐데 안 돼. 왜 또 그러냐? 이게 당 내에 있으면 당대표 비대위원이 결재를 하는데 당 밖으로 나가서 당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대표가 거기에 관여를 할 수가 없어요. 비대위원이 관여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말을 무조건 충성할 수 있는 당직자를 세운 겁니다. 거기 이뇨한 대표가 들어오게 되면은 절대 안 먹히죠, 씨알이가. 저는 이뇨한 그렇지. 비대위원장 맞아. 혁신위원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근데 또 이분의 장점이 있어요. 뭐가 장점이냐?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정확하게 또 전달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그렇다면 대통령이 그래도 이번에는 좌파들도 저렇게 연합해서 위성정당에 진짜 여러분들 간첩단 세력도 지금 민주당 위성정당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간첩들도 국회의원 배지 달아줄 거냐. 그 정도 됐으면 대통령이 말하는 대통령이 함께할 수 있는 세력, 광화문 세력이 위성정당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원천적으로 지금 차단시킨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쯤 되면요, 위성정당에서
구성이 됐잖아요. 연락이 옵니다. 자, 광화문에 참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번에 그 이동호 위원장도 좀 어렵게 됐는데 여기 계시지만 이런 분들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또 전광훈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참 훌륭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모시고 싶습니다라고 연락이 지금 와야 됩니다. 맞죠. 하나도 오지 않는다는 거는 그야말로 또 저렇게 민주당 사람들, 윤석열 공격하고 김건희 여사 공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또 공천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김영주를 지금 공천한다는 얘기, 국민의힘으로 입당시킨다는 얘기는 뭐냐? 윤석열 대통령 엿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윤석열 타도 김건희 여사 특검 주장한 사람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인다? 그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거 나 엿먹으라고 그러는구나. 이런 공천하면 안 되고 이런 입당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적화로 가는 것이냐 자유통일로 갈 것이냐 이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즉 반대한민국 세력 대 대한민국 세력의 싸움이 벌어졌는데 아니 어떻게 민주당 사람 받아들이고 운동권 세력 받아들이고 어디 듣도 보도 못한 국민의힘을 공격하고 보수를 공격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냐. 이거 대한민국을 지킬 의지가 있냐. 저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돼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잘 아실 겁니다. 만약에 이번 국회에 이런 식의 공천으로 선거가 치러진다면 여야는 없는 겁니다. 없어요. 여야가 왜 있습니까? 여당은 여당으로서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자유민주통일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고 민주당은 자신의 주장에 따라서 자신의 정강정책 연방제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서로 대화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이거 뭐 짬뽕이 돼갖고 말이죠.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총선은 여야가 없는 총선이구나. 누가 이겨도 그거는 의미가 별로 없는 총선이 돼버렸다. 예?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살리자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광화문에 저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눈으로 목도했고 현장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요. 이 정도 되면 오늘쯤은 연락 와서 아유 목사님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날도 어제 추웠는데 우리가 어제 오신 분들 정말 그분들의 마음을 좀 담아내는 그런 공천이든 정치개혁이든지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전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 많은 세력이 나왔다는 건 그분들은 목사님과 광화문의 의지에 따라서 방향성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필요 없다? 아니 저 사람들 없어도 우리 뭐 맘대로 할 수 있다? 이건 정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눈치 보는 거는 오로지 좌파 세력, 민주당 세력, 종북 세력, 그러니까 정책도 무슨 경기 분돈이 이민청이니 이런 거 받아들이지. 이번 총선에서 여러분들 보수 정당이 내세운 정책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와닿는 그런 정책 보셨습니까? 예?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바로 위대한 자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그런 정책성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정책, 그런 정책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지금 만들어낸 악법들, 대한민국 정체성 무너뜨리고 있는 법들, 특히나 5.18 특별법, 이거 말도 되지 않는 법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 아니 5.18 특별법이라고 해서 5.18 폄훼하면 다 깜빵에 눕는다고 그러는데 왜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업적은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 건국이념은 왜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 거 우리 바로 잡겠다. 5.18 특별법 없애겠다. 종북 주사파들 강력하게 제압하겠다. 국가보안법 더 강화시키겠다. 뭐 이러한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전 그래서 굉장히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네. 지금 선거 기간이라서
뭐 이러저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 가지로 시비 걸고 태클 걸고 저한테도 뭐 선관위에서 전화 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 예?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국민의힘 정말 큰일 났습니다. 무조건 자고 나면은 말이죠. 한동훈 뭐 찬양가를 부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부르라고 그러십시오.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찬양가를 부르기 이전에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의식 정도는 자기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맹목적으로 말이죠. 저렇게 김영주를 국민의힘으로 입당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에 대해서도 찬양가를 부르고 잘한다? 대통령도 잘한다고 할까요? 김건희 여사가 잘한다고 할까요? 우리들에게 표가 될까요? 예? 정말 한심합니다. 예. 저는 한심하다는 말 이외에는 할 말이 없고, 아니 어떻게 이재명이 유리한 선거구 획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예? 그건 뭐냐? 말로는 원희룡 우리 동지입니다. 알고 봤더니 원희룡이 한동훈의 경쟁자네. 경쟁자 날리고 이재명 띄우는 거 아닙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안 됩니다. 그것만큼은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재명이 유리해지는 그런 선거구 획정은 막아야 되는 게 국민의힘의 역할인데 그런 역할도 못하고 민주당 사람 받아들인다? 저는 이렇게 실망스러울 수가 너무나 답답하고 요즘 제가 잠이 안 옵니다. 저녁에 방송을 해야 되는데 방송할 맛도 안 납니다. 방송 물론 당연히 해야 되고 여러분들께 소식은 전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처참하게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러분들 희망이 있습니다. 아시죠? 목사님과 함께하면 희망이 생기고 길이 분명히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